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구촌 여러 지역에 곡물 시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곡물가의 불안정으로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인구가 식량 위기는 물론 게다가 또 가뭄까지 겹쳐서 금년에 농업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마저도 곡물가 급등에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전쟁을 하면서 곡물 유통의 길이 막혀 있어서 국가적으로 경제적 위기,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닥 희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튀르키예 이 사자가 모여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 항로로 수출하는 내용의 회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에 이릅니다. 러시아도 곡물과 비료를 같이 수출하게 되었고요. 이 수출입 전반을 관리하는 그런 기구도 만듭니다. 공동조정센터 JCC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이스탄불에 두고 관리하겠다는 거죠.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곡물 수출 길이 5개월 만에 열리게 되었죠. 먼저 우크라이나 농업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유럽에서 이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빵 공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럽의 밀 수출은 주로 우크라이나에서 공급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총 밀 수출량의 29%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유, 종자유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출량의 80%에 이릅니다. 옥수수는 또한 전 세계 4위로 수출량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농업 강국이죠.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70%가 아주 비옥한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흑토입니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금년에 봄철 파종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작지 절반이 감소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고했습니다. 봄에 우크라이나에서 파종하는 작물로는 보리, 옥수수, 사탕, 무, 해바라기, 콩 등이 있는데요. 밀은 가을에 파종해서 여름에 수확합니다. 이런 밀을 겨울밀이라고 하죠. 올해는 생산량이 크게 줄어서 예년의 한 60%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경제 사정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자들은 품목별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해야 하는데요. 소금이니 설탕 등 일부 기초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아예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수출입 허가제, 이거 역시 국제 곡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전쟁 발발 이후 17개 나라에서 곡물값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극도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요. 특히 동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등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는요, 국내 분쟁과 가뭄이 겹쳐서 약 2천만 명의 인구가 식량 안보 위기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원인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곡물가 인상에 따른 그러한 후폭풍이죠. 앞에 언급한 4개의 나라 4개국 곡물 수출 합의에 의거해서 현지 시간 8월 14일 처음으로 유엔 세계 식량기구 UNWFD가 에티오피아 긴급 구호를 위해서 라이베리아 선적의 화물선 브레이브 커맨더라고 하는 화물선을 임차해서 밀 2만 5천 톤을 싣고 우크라이나 피브데니항을 출항을 하게 됩니다. 처음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보다 먼저 8월 1일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 라저니호가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싣고 중동 레바논 트리폴리항을 목적지로 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입항이 거부됩니다. 레바논 측의 얘기로는 운송길이 너무 늦어서 곡물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 변질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인수 못하겠다. 그러면서 운송기를 부실로 삼아서 구매자가 인수를 거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난감한 일이죠. 퇴짜 맞은 라조니호, 뱃머리를 다시 돌려서 11일 튀르키예 메르신 항에 입항해서 일부 물량을 하역하고 다음 달 다시 시리아로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리아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 동남부 친러시아 지역 있죠. 돈바스 분리주의 세력의 독립을 인정해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국교가 단절된 상태이죠. 당연히 우크라이나 공무를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런 줄 알면서 왜 이 배가 시리아로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곤란에 빠지자 우린 모르겠다. 항구를 일단 떠난 선박과 화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결국 이 배는 12일 이집트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처음 출항한 라조니호의 갈치자 항해가 앞으로 곡물 수출입이 정치적 외교적 지형에 휘둘려서 다시 말해서 곡물 수급이 생각처럼 그렇게 순조롭지 않다는 현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한 가닥 희망의 불빛이 된 이 사자 협상안이 곡물 수출입을 순조롭게 관리하면 좋겠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큰 위험은 흑해 해상에 떠도는 많은 기뢰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흑해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기뢰를 부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여기에 맞서서 러시아 해군의 침입을 막겠다고 오데사항 등 인근 바다에 기뢰를 뿌려놨습니다. 흑해 바다는 기뢰가 떠돌고 있습니다. 기뢰 제거 없이 선박이 운행하기는 힘들죠. 그렇다 보니 그동안 곡물 수출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기뢰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안 돼. 무기를 실은 선박이 우크라이나로 반입될 수도 있어. 그러니 우리는 흑해에서 제3국 선박에 대한 수색이 불가피하다 라면서 기뢰 제거에 반대했습니다. 농업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하고 위험한 조건 하에서 곡물 운송을 해야 하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형 농업기업인 MHP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실제 우린 그건 못하겠다. 곡물을 해상이 아니라 트럭이나 기차에 실어서 서부 국경을 통해 유럽 국가들로 보내겠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박회사 역시 불안 요소를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자회담에서 안전을 보장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자회담에서 합의한 그 합의에 대한 의문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의 말과 같이 환영할 만한 진전이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합의의 이행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합의대로 이행되어 갈지가 중요한 건데 이것이 의문이다. 다시 말해서 차후 얼마든지 러시아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거나 그 자체 폐기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지난 7월 22일 오데상 출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다음날 12시간도 안 돼서입니다. 러시아군이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2발을 오데사항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 타격으로 수출입 시설이 파괴되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야만적인 행위다 라고 분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무슨 약속을 하든지 간에 지키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점을 입증해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해군 전함과 무기 창고를 겨냥한 것이지 항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죠.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도 불행하지만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행태다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이번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벌써부터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즉각 무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복잡한데 이것을 어떻게 피하면서 합의를 이행할지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는 곡물 수출길이 열리면 아프리카 중동 식량난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일 옥수수 26,527톤을 싣고 흑해 바다에서 우왕좌왕했던 라저니호. 이 라저니호가 레바논에서 운송기일이 늦어졌다고 화물 인수를 거부당했죠. 그런데 그 후에 사실은 운송 지연 원인이 아니라 애초에 곡물 종류 때문일 거라고 하는 소문이 알려졌습니다. 레바논은 우크라이나 밀 의존도가 80%인 나라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공급이 끊겨서 식량난에 처한 중동 국가 중에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라저니호에 당시 싣고 있었던 곡물은 밀이 아니라 사료용으로 추정되는 옥수수였죠. 레바논 식품수입협회장은 독일 DPA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옥수수가 아니라 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수수 대신 밀을 수입하려고 했던 거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저니호 말고 13일 선박 16척이 밀 45만 톤을 싣고 우크라이나 항구를 떠났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냐? 튀르키예, 이탈리아, 아일랜드, 한국 이런 나라 식량 부족을 별로 겪지 않고 있는 부자 나라들입니다.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중동이 아니라 이런 부자 나라들로 향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입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한 브리핑에서 곡물 수출입은 상업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다. 배들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가게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4개국 공동조정센터 JCC도 관리의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곡물이 어디로 전달되어야 하는지는 조언할 권한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곡물 수출입이 민간 부문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인도적 곡물 수송이 상업적 수송에 밀려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곡물 수출입 구조라면 아프리카 중동 식량난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평화시에 구축해놓은 글로벌 식량 유통 구조가 전쟁으로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기는 쉽지만 시스템을 다시 돌려놓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곡물은 있지만 수출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사정이나 수입을 못해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인재가 지구촌 많은 곳에 식량 안보 위기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우리나라도 물가가 많이 올랐죠.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조사한 1분기 소비재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의 가격 상승률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네, 이처럼 밀가루 가격이 크게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구였습니다.